이 공정 중에 중요한 건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일단 요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PSK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공정 장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업체예요.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왜 움직이냐도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후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HBM이 들어오면서 후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대장은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주가만 보면은 두 번째 대장은 테크입니다. 여기도 이제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또 여기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제 공정별로 우리가 이제 업체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자세하게 알 수도 없죠. 이게 종목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머릿속으로 묶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전공정 장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부분 외산 장비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 여기가 상당히 기술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전공정이 뭐 크게 뭐 7개, 뭐 8개 이렇게 뭐 크게 있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이 공정 중에서 중요한 건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일단 요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일단 노광 공정의 장비는 없죠. 우리 국산 장비는 없죠, 지금. 이게 다 외산 장비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소재와 부품 쪽을 좀 보시면 돼요.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 소재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시고요. 이 YC캠은 이따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요거는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쪽 관련주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UV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 네덜란드 ASML 만드는 장비로 하는 이 선단 공정. 이 EUV 관련주는 요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국산화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고 지금 개발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V 페리클 관련주는 FST랑 SMS텍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각 공정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이제 장비로서는 테스라든가 PSK, APTC 이렇게가 있는데 일단은 테스와 PSK죠. 이 PSK는 여기 세정에도 나오지만은 홀딩스가 아니라 PSK인데요. 스트리퍼라고 하는 거 같이 이제 이게 어떤 칼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각 공정에서는 요런 정도 보시고요. 이 가스에서는 워닝 머티리얼, 그 다음에 식가격, 포토 레지스터 다 연결이 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은 이 포토 레지스터, 기존의 전통적인 포토 레지스터 말고도 EU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터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망한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와 또 부품이 있죠. 이 소재와 부품은 여기 있는 업체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TCK라는 업체와 KNJ와 월덱스라는 업체를 예를 들어보면 TCK라는 업체 실리콘 링이라고 하는 부품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치면은 현대 모비스가 하는 순정 부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납품하는 그 다음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계속 갈아야 되겠죠. 갈아야 되는데 이 월덱스와 KNJ는 애프터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예를 들어보면 이제 자동차 처음에 차 살 때 들어 모비스 순정이 TCK 그 다음에 나중에 바꿀 때 애프터 부품이 좀 싸죠. 사실 뭐 성능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이 월덱스와 KNJ가 애프터 부품이다. 이제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애프터 부품 시장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정도 많이 해요. 씻는 거죠. 일단 씻는 거기 때문에 애셔라든가 스트리퍼 여기서 이제 가장 PSK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공정 장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업체예요. 홀딩스는 이제 뒤에 HBM 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우스도 HBM을 만드는 공정에 쓰이는 이 세정 부품이 그래서 HBM 관련주로 분류가 좀 되는 거고 제우스는 요거 말고도 로봇도 하죠. 로봇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미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KC텍. KC텍은 뒤에서 또 나오는데 이 세정 부품을 한다. KC텍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에서는 한솔케미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막 증착 과정에서는 사실
이 장비 업체들이 좀 중요하죠. 이게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다.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원희가이슨. 이 업체들의 특징이 뭐였다? 작년 하반기 때 HBM이니 뭐니 날아다닐 때 주가 하나도 못 오르다가 3월 들어와서 급등을 다 했습니다. 주성은 뭐 계속 올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공정 다음에 전공정으로 전통 사이클이 회복되면서 얘들이 또 키 맞추기 한 과정이다.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소재 부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뭘로도 또 불과돼요.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전고체 배터리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QNC, 동진 세미캠, IC캠은 뭐로도 최근에 테마가 붙었다. 유리기판 쪽 테마가 붙어서 최근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덕산 데코피아는 최근에 비만약도 같이 붙었어요.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왜 움직이냐도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CMP 공정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갈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캐시텍이 또 들어가죠. 이 세정에도 들어가고 이 CMP 공정에 주는 뭐다? 캐시텍이다. CMP 슬러리에도 캐시텍이 들어가죠. 캐시텍이 여기서 이제 HBM 쪽도 하면서 이 CMP 슬러리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NS 테크도 여기도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가 붙어서 급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왜 급등을 했냐? 최소한 그 이유는 알아라. 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닐링 장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오 테크닉스와 DIT인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전자 콜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얘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소송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DIT가 하락한 원인이 그거다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압 수소 어닐링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대응되는 업체가 뭐냐면은 예스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도 지금 소송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요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반락이 좀 되겠죠.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 쪽은 사실 후공정 쪽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 쪽은 희한하게 이게 사이맥스랑 로체 시스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동화 설비에서는 얘 둘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공정 쪽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테마에 걸린 업체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후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랬죠. HBM이 들어오면서 후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그 전에 전통 사이클에서 후공정은 뭐였다? 그냥 하찮은 거였어요. 아웃소싱 준 하찮은 거였는데 이게 HBM에서는 뭐다? 후공정이 거의 다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공정은 뭐다? 검사죠, 검사. 이 웨이퍼를 잘라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거죠. 이제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요게 가장 핫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는 많죠. 프로브 카드, 소켓, 쭉쭉쭉쭉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만 보면은, 자, 프로브 카드 쪽에서 리노공업이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도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TSC와 TFA도 중요한데, 이 ISC가 SK 하이닉스, SKC죠. 어찌됐든 간에 이 SK 그룹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 TSC와 TFE가 삼전 쪽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테크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테스트 핸들러인데 이게 그 HBM 쪽으로 신규 제품이 좀 납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대장은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주가만 보면은 두 번째 대장이 테크윙이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 3천억 합니다. 근데 내년 후년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테크윙을 제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 그 다음에 또 DI도 이제 HBM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최근에 엄청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하여튼 부각받는 거는 DI랑 테크윙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DI는 여러분 잘 아는 싸이 아빠
회사입니다. 패키징 쪽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다이싱, 자르고, 레이저 어닐링, 아까 나왔죠. 이오테크닉스. 얘도 지금 신고가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디스코라고 하는 일본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장비를 삼성전자에 퀄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TSMC 쪽으로도 여러 가지 장비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의 1위는 한미반도체죠. TC본더. 사실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작년으로 치면 13배, 4배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유심히 보시면은 장중에 주가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곽동신 부회장이 사요. 이 가격에서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부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말을 하겠지만은 사실 제대로 된 장비하는 업체는 한미반도체 뿐이에요. 나머지들은 뭐 납품을 하느니 뭐 테스트를 하느니 여기도 이제 그 외산 장비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미반도체 TC본더라고 하는 한미반도체가 유일하게 한다. 특히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다가 최근에 마이크론에도 들어간다. 그럼 또 삼성전자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회장이 계속 좀 사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뭐 이 가격에서 사라라는 것보다는 한미반도체가 올라야지 나머지 애들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쪽에서 중요한 게 또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PSK 홀딩스와 STI.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테스트 쪽 말고는 이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STI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측 장비 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텍플레이스, 여기까지. 요 정도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등락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쪽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PCB. 여기도 이제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요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또 여기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업체들도 후발주자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전통적인 기판 쪽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1Q가 바닥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쪽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안 써놨지만은 뭐다? 이스페타시스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직납하는 업체가 이스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좋았고, 이게 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해성DS, 코리아서킷 이런 업체들도 어찌됐든 전통적인 자기 산업에서도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오고 좀 있다. 이 미코는 기판이 아니라 좀 장비예요. 펄스 히터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요하고 기판 검사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가비스가 부각을 받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리기판 테마에 붙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오삿이라고 그러죠. 오삿. 이게 바로 후공정, 전통적인 후공정 업체들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까지 베트남 공장에 확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겸하게 된다면 기존의 패키징 쪽 사업을 얘들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계 쪽도 중요해요. 이 설계 쪽은 미국으로 치면은 우리가 ARM 아시죠? ARM. ARM. 거기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비메모리. 아까 우리 지금까지는 뭐, 메모리라든가, 쪽을 설명을 했는데 IP라는 거는 뭐예요?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해가지고 지적 재산권이죠. 어떤 비메모리를 만드는 원천적인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하우스라든가 패밀리스라는 거는 IP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파운드리 TSMC라든가 삼성전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 업체들도 중요하고요. 이 대표적인 IP 업체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고요. 이 칩셋미디어는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좀 특화된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온 칩스랑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향 업체고 에이징랜드는 TSMC예요. 여기서 지금 주가만 봤을 때 대장은 가온칩스가 대장이고요. 가온칩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도 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직원 수가 가장 많은데요. 시가총액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또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 쪽은 약간 좀 테마성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패스를 할게요. 텔레칩스는 칩셋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쪽인데 자동차용 반도체 쪽은 그닥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전기차 감소가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황만 봤을 때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해서 주가가 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공장, 직접적인 공장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CSS에서, 근데 아까 STI는 뭐였죠?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는 HBM의 성장을 좀 다른 업체고, 한양엔진은 말 그대로 이제 설비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 같이 클린룸 만드는 업체죠. 이 한양엔진이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업체의 일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그 다음에 이제 에로티베큐 진공 쪽인데 여기 또 태양광 쪽이 좀 붙어 있어요. 주가가 좀 눌려 있는데 올 하반기 이후로 태양광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에로티베큐이 같이 좀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칠러와 스크러버 쪽은 GST. 근데 이건 최근에 뭘로 올랐다? 액침맨가? 좀 올랐다. 그리고 이제 유니셈이 이제 비슷한 업체인데 어쨌든 뭐 키 맞추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는 이제 공정별로 여러분들한테 개괄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설명 좀 드렸고요. 이제는 최종적으로 한번 이제 공정별 테마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별로 아셔야 돼요. 이 테마가 막 돌아갑니다. 최소한 이 업체들이 어느 테마에 붙었다 그러면은 갭을 따라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